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이영석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냥 우리 열대할 때 여름에 덥잖아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저랑 생맥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한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오늘 얘기의 강의는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1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왜 고통스러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2부는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말미에 가서는 요새 하도 깨달았던 사람들이 많으셔갖고, 도대체 그 깨달음이 뭘길래 그렇게 아는 척을 하나 해서 그 깨달음이 뭔지 수행 과정 전체를 갖다가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가족, 배우자, 자식?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몸.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여러분들이 몸을 제일 사랑해, 자기 몸을.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쌀을 먹으면 뭘로 바뀌죠? 쌀이 바뀌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자죠? 이게 똥분자예요, 똥분자.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성이라고 얘기하죠, 불성. 붓다의 성품.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을 똥을 만드는 기계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성품인 신성을 갖다가 창조하는 데 쓸 것인가? 창조하는 도약대로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인류의 99%는 다 이쪽에 써요. 다 똥 만드는 기계야.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근데 이쪽에 자기의 성품을 갖다가 깨닫는 사람들하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0.0001%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쪽으로 살고 있을 것이냐, 이쪽에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서 왜 고통스러운가, 왜 이쪽으로 가야만 되는가, 라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쉽게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그,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인지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 우리가 보통 심리학 할 때 인지심리학이에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진화학이라고 있어요. 생물진화학은 뭐냐면 생물이 진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생물이 점차 진화는 생물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가면서 진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느냐를 갖다 공부하는 게 생물진화학이에요. 근데 오늘 다룰 거는 뭘 다룰 거냐면, 생물진화학이 진화생물학이구나. 진화생물학인데,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 진화심리학을 다룰 거예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어떻게 심리가 바뀌어갔는지,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현대인이 됐을 때까지 그 심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진화하면서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다룰 거예요. 자, 자, 오늘 칠판은 뭐 거의 안 쓸 거예요. 가능한 한 안 쓰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의 인류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가장 시급했던 게 뭘까요? 뭘 가장 해결을 먼저 해야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 생존의 방식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먹잇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을 때는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나무를 옮겨다니고. 근데 내려왔을 때는 완벽하게 직립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기도 못하고 천적으로부터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될지 갖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서가면서 인류가
두뇌가 커지면서 그런 인지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식량의 문제인데, 나무에 있을 때는 식량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아무거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따먹으면 되는데, 일단 내려오게 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갖다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건 먹으면 되는 거,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자꾸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원숭이들이 이것도 먹고 또 저것도 먹고 그러면서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 진화를 더 빨리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잘못 독버섯 같은 걸 먹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원숭이들이 자꾸 자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지가 점점점 발달하고 정보가 자꾸 쌓이는 거죠. 정보가 쌓이는 건 좋은데, 정보가 잘 쌓여서 후대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그 자식들은 자기 선대들이 오류를 범했던 걸 범하지 않으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계속 물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선대에서 물려받은 지식과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럼 뭐가 일어나면 조건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그 힌두교대든가 아니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대대로. 근데 그 종교는 언제 생겼어요? 몇천 년 전에 생긴 거라고. 몇천 년에 그때 당시 그 상황에 맞게끔 종교가 생겨가고, 그 종교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위안을 주니까 그게 종교로 자리 잡아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건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면 종교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한테 히잡을 쓰게 한다든가, 뭐 돌로 쳐 죽인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문화나 뭐 언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자기가 조건화되어 있는 건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만 사니까. 지금처럼 글로벌시스템 나가고 어디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교류가 되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범위 내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건화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도, 언어는 안 배우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언어를 무조건 습득을 해야 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를 못했냐면, 언어를 할 줄만 알지 언어를 멈추는 거, 침묵, 그 다음에 그 침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팀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응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조건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의 인간이고, 인간 이전의 의식이에요, 의식.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식인데, 우리는 그 안에 다 짜맞춰져 갖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세뇌를 받아서 태극기를 보면 외국에 나면 괜히 울컥하고 그러는 게, 그런 게 조건화인데, 그런 조건화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우리 문화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는 식당에 가면, 밥을 시킬 때 여럿이 가면 메인을 하나 시키잖아. 예를 들면 뭐 곱창전골이 하나를 시키고 주로 나눠 먹잖아. 이렇게 떠서. 이게 전체주의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인데, 서양 애들은 식당에 가면 각자 다 따로 시켜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음식을 시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라는 전체주의적인 성향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끼리만 살았기 때문에. 서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니들은 그렇게 먹냐? 왜 음식을 떠다 먹죠? 지금 떠다 먹죠. 우리 옛날에 찌개 먹으면 그냥 다 같이 퍼먹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그게 우리는 식탁에 올려져 있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거 쓰고 있는데 서양 애들은 그런 두루마리 휴장지는 당연히 화장실에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 크리넥스 티슈 같은 게 있어야 뽑아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랑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건화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조건화됐다는 걸 모른다고. 왜냐하면 다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인간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가장 크게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5가지 감각을 갖다 총동원해서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빨리. 포식자하고 마주쳤을 때 부딪혀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확률이 많은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쟤는 어떻지?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는 다치거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유전인자가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갖고 우리는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1초에서 3초 내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그 사람의, 물론 서류를 먼저 보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1초에서 3초 내에 그 사람의 인상을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좋게 보이는 인상을 갖다 그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대요. 이 서류보단.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빠르게 뭔가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끔 그런 유전인자를 받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직접 대면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쪽을 많이 선택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조밀조밀하고 세분화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그 상황을 갖다 그냥 보고 판단을 미리 해요. 그 분석을 해갖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갖다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만 그런다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만 그 땜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인자라고요. 그 유전인자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원숭이들은 내려왔을 때 포식자하고 부딪혔을 경우에 1대1로 하게 되면 자기가 불리한 게 확실하니까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모여 살기 시작해.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사냥할 때 가서 같이 가서 또 협력을 해서 사냥을 해서 먹이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 사회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개체랑 나하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동조하느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리고 그런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저 사람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능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유교적인 사회의 문제도 있었지만 내 식구, 내 편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 이런 것 갖다 별로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누가 옳고 그름 부부싸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정서적으로 유대가 강하면은 부부싸움이 적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 옳고 그름, 정의, 아름다움, 미, 뭐 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선조들이 빨리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작은 어떻게든 에너지 소모를 덜 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대를 봤을 때는 무조건 도망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새끼가 나타났어요. 원숭이 새끼가 나왔는데 걔는 뱀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뱀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원숭이한테 뱀의 영상을 보여주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전적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적. 안 보여줘도 되면 이건 도망가야 된다. 유전적으로 그게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냥 도망가게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거를 판단했을 때 저 도망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보면은 저거는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에너지가 덜 소모하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에너지 지금은 우리가 천적들한테 잡아먹힌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최상의 포식자 위에 있잖아요. 어떤 천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천적한테 잡혀먹일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에너지보다 그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사용을 하느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만큼은 다른 데서 쓰는데 뭐에 쓰냐면 오락에 쓴다고. 오락. 노는 거, 쉬는 거.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발달을 해갖고 지하철 타고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30대, 20대, 30대, 40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70대, 80대, 60대 어떤 노인애들도 다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은 잉여의 에너지를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락거리에만 쓴다고. 그 왜 그러냐? 원숭이들, 우리가 원숭이한테 지나고 봤잖아요. 원숭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억압하면 더 덤벼드는 거. 그 두 가지 유전이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심심하면 견디지를 못한다고. 원래 심심하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뭔가 생각도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심심하면 바로 이거를 하니까 검색하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거기에 빠진다고. 거기에 빠지면 뭐가 문제되냐면 외부로부터 자극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보면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을 하게 되면 뇌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검색할 수가 없어. 뇌는 스스로를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는 밖에서 오는 자극을 갖다가 빨리 해석하고 판단을 해서 행동을 어떻게 옮기라고 외부로 명령을 내리기만 하지 뇌가 그렇게 판단을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가 뇌는 알지를 못한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외부의 자극을 계속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뇌에. 그 뇌는 그걸 해석하기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외부에만 다 빠져 있다고. 절에 그 템플스테이 가면은 핸드폰 다 뺐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외부의 자극을 갖다 차단할수록 의식성이 높아져요. 내 의식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 템플스테이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무문관이라고 있어요. 무문관. 그건 뭐냐면 예전에 석가가 6년 동안 보리수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방 안에 들어가 갖고 밖에 못 나오고 밥만 넣어주는 거예요. 밥 먹고 자기가 똥 싸면 똥만 빼고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6년까지는 못 하니까 6일 정도 들어가 있어요. 보통 템플스테이 가면 6일 정도 들어가 있는데 첫날은 무조건 잠만 잔대요. 직장인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뭐 핸드폰도 아무것도 술 담배 아무것도 못해. 그냥 잠만 잔대요. 계속. 그러다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뭐하러 무무가냐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루가 지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발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지? 산다는 게 뭐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걸까? 라는 의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스스로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근데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홀로 있으면은 예전에는 책이라도 보고 그랬잖아요. 신문이라도. 그런데 요새는 홀로 있으면 다 핸드폰 하잖아요. 컴퓨터하고. 정 안 되면은 누구를 만나서 수다라도 떨고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군중에 쌓여 있으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그냥 저냥 비슷하게 감녀을려처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나가든가 뭐 하고. 끝나면 돌아와서 또 뭐 하다가 그냥 먹고 자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반복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 반복이 지루해지니까 그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가 또 누구를 만나서 많이 공연을 보러 간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을 조금씩 하는 거죠. 잠깐씩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그런 행위들은 잠깐의 기쁨은 줘요.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그 시간은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도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언제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어디쯤에서 끼어들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 귀에 거슬리는 건 별로 안 듣고 싶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듣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침묵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그럼 우리 맨날 소통 그러잖아요. 소통해야 된다, 소통해.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하려면 침묵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이 제일 필요한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만 할 뿐이지 말을 정확하게 끊어내는 고독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고.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왜 너는 내만 몰라주냐? 너는 왜 내만 몰라주냐? 이런 식으로 서로 어긋나기만 한다고, 대인관계가.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우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강아지를 기른다든가 고양이를 기른다 그래갖고 그러면 고양이나 강아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한 감정이 든다고. 그리고 걔네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주면 금방 보상을 해줘. 뭐 꼬리를 흔든다든가 아니면 와서 핥는다든가 품에 안긴다든가 이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 걔네들이 나한테 기쁨을 준다고. 그러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는 얼마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근데 대인관계는 어때요? 대인관계는 만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왜냐? 우리는 조건화가 되는데 그 조건화 중에서도 부모들이 다 다르고 자기가 자라온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자기가 품고 있는 의견도 다르고 표출하는 방법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인관계에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외부에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갖다 보호하려면 밝은 낮이 좋겠죠. 잘 보이는 게. 잘 보여야 포식자가 나를 공격할 때 도망갈 수도 있고 근데 어둡거나 깜깜하면 포식자가 잘 안 보여. 근데 밤에 활동하는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그 밤에 활동하는 포식자들한테는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그쪽 포식자는 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굴이나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숨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밝음은 우리가 편하고 좋아요. 근데 어둠은 불편하고 위험해. 그러니까 밝음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둠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 불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벼락이 쳐서 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을 우리가 피우고 불을 관리하고 불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까지 그 한참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동물 같은 데 숨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위험하니까 자기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주기를 갖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 태양신, 태양은 밝으니까 태양에 대한 숭배. 이게 원시종교죠. 그리고 어둠은 나쁜 것, 위험한 것, 사탄.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가면 그때 석유가 많은 지역이니까 석유에서 터져서 불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거기서 배화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불을 신봉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둠은 위험한 거니까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대신해서 뭐가 생겼냐면 유일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알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대상을 갖다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온 여호와나 이런 것도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상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동일화라 그래, 동일화. 동일화가 뭐라 하면 동일시라고도 하는데 동일시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과 자기 자신을 동화시키는 똑같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위대한 그 어떤 것. 그러니까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거의 일부거나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그쪽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그거하고 동일시시킨다고. 그 동일시시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갖다 탐색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신과 동일시되면 그 신을 믿잖아요. 그 신을 믿으면 그 신이 나한테 구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은 신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냐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탐구할 수가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거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대상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거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대대로 믿으니까 다 그렇게,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쭉.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또 애들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주입당하는 거죠. 그게 세뇌당하는 거지. 세뇌당해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대로 산다고. 그게 동일시거든요. 동일시가 어떤 경우도 있나 아주 재밌는 우스운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한다 그래요. 그럼 LG 트윈스하고 뭐 두산 베어스하고 붙었다고 쳐요. 그러면 LG 팬들은 LG가 홈런을 치고 점수가 나면 막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산 팬들은 싫어하겠지. 그게 뭐냐면 그게 나는 LG 팬이니까 LG라는 그거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두산 팬은 두산 베어스하고. 그러니까 축구도 마찬가지. 모든 축구 경기들 모두 그렇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동일시되어 있다고요. 뭐든지 간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겠지만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는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야. 그게 박혀 있고 본인도 자기가 무슨 성별을 가진지 알아요. 나는 남자라는 성별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동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남자라고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주입을 받은 거야. 세뇌당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자나 여자이기 전에 인간이고 인간이기 이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자유의지, 우리의 의식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라고 동일시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자분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나는 남자로 오기 전에는 의식이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육체가 가는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다 자신이 육체라고 믿는다고.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해요. 자기 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죠. 그러고 나서 연극이 끝났어. 연극이 끝나면 당연히 무대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가야죠. 그 무대 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라는 벽을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육신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의식에게 내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정보를 갖다 전달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 본래 있던 의식이 그 육신이 보내주는 정보를 갖다 입력을 해서 다음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 계산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를 못해요. 단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그냥 살고만 있다고만 생각을 하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내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이 끝나고 나면 그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다음 생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지금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의 몸으로 여기 오게 하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정보를 갖다가 내 육신을 통해서 보내주면 의식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의식의 총합을 합친 다음에 이번 생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전에 해보지 못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의식에 축적시킨 다음에 그 의식의 축적을 통해서 다음번 생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고, 내 삶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DNA하고, 여러분의 전생에 있었던 카르마, 그런 것들이 합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겪게 되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치,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갖고 여러분의 다음 삶을 갖다 준비하는데 재료가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군지, 그런 것들에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며 사는 거예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다음에 나이 먹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죽음은 거부를 해요. 근데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육신. 이 육신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물건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모두 만들어진 건 다 없어지게끔 돼 있다고. 근데 만들어지지 않은 거는 없어지지 않죠. 그게 의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본래 자리라고. 그게 불가에서 얘기하는 본래 마음 자리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내 몸뚱아리가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하여튼 몸을 통해서 근데 몸이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몸을 통해서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왔는데 그 의식은 잊혀지고 의식에서 갈라져 나온 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사고하고 그다음에 몸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의식을 갖다가 의식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사고하고 몸이 의식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뭔지 모르지만 공허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주 여러분들이 그걸 오랫동안 생각하지도 않아. 가끔, 아주 가끔 뭔지 모르지만 좀 공허하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만족스럽지 못해. 근데 그거를 시간이 금방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삶에 집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판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허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눈앞에 벌어진 목전의 상황이 닥치면은 그 상황, 그 전에 있었던 그렇게 그런 생각들은 그냥 사라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다고. 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앞으로 말하는 도중에 시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빙고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구는 태양계에서 45억 년 전에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빙고.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몇 시쯤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빙고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되면 가장 먼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겠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 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럿이 군집 생활도 하고 같이 동시에 상향도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안정은 뭐냐면 식량을 확보를 한다든가 또는 굴 속에 들어가서 불 같은 걸 피워놓고 외부의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인간이 점점 더 직립에 가깝고 두뇌 용량이 커지고 인지가 발달하고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유에 대한 욕구가 또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어떤 생물이든지 자기가 위험하지만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요. 그 두 개가 상충한다고. 둘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 부딪혔을 때도 자유에 대한 욕구도 누구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두 개가 부딪히면 분리가 일어나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인데 우리는 안정과 안정의 욕구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져요. 우리가 인류가 발달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는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왜냐? 안정과 안정에 대한 욕구는 이제 우리가 피식자가 아니야. 먹잇감이 아니잖아. 먹잇감이 우리가 포식자가 되니까 안정과 안정에 대한 욕구보다는 자유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지니까 나만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 다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끼리 상충했을 경우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배 문제가 생기는데 힘 있는 놈이 힘 작은 사람부터 억누를 수 있다고요.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뭐 사람을 죽였을 때 너도 죽인다. 이렇게 옛날에 고대 법률 같은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군집 생활을 하면서 질서가 세워지질 않으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뭐 남의 여자를 갖다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면서
법으로 굳어지는 거죠. 이제 성문화되면서 문자가 발달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법보다 그 위의 개념이 뭐냐면 전에 있었던 개념 도덕적 개념이에요. 도덕적 개념. 우리가 법으로 다스리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눈치가 있는 거죠. 왜냐? 같이 사는 거니까 적당하게 눈치를 보면서 그 개체하고 나하고 부딪힘이 적게끔 하는 게 서로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저걸 갖고 싶어. 근데 노력하기는 싫어. 가능하면 좀 적게 일하고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럴 때 무임승차라는 게 생기는 거죠. 어떤 집단 내에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갖다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그 집단 식구들이 가서 그 일을 갖다가 도모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쟁취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저 목표물이 마음에 들기는 해. 근데 내가 가서 애쓰고 희생해서 저걸 갖고 오기는 귀찮아, 싫어. 그럴 거면 무임승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기꾼,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갖고 어쨌든 자기도 남들과 똑같은 걸 갖다 획득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럼 무임승차자가 생겨요. 그럼 무임승차자가 생기면 그 조직원들은, 그 개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놈은 이 일도 별로 안 하고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몫을 챙겨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직 심리학이라는 데서 보면 어떤 회사에 조직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3분의 1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3분의 1은 적당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 3분의 1은 자기 일도 적당히 안 하고 남한테 미루고 뺀질거리는 사람.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조직 심리학에서. 근데 그럴 경우에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새끼는 뺀질이구만. 그렇게 걔네들 갖다 3분의 1을 잘라버려요. 조직에서. 저 새끼들은 없어도 돼. 그러면 3분의 2가 남아서 하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는 자기 일을 하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겠죠. 라는 게 조직 심리학에서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심리학에서 보면 3분의 1을 자르면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 다시 또 3분의 1이 뺀질거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0명을 자르면 70명이 남았다. 그럼 70명 중에서 25명 정도는 또 뺀질거린대. 그래서 25명 정도는 적당히 자기 일하고 25명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르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DNA 내에는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DNA가 너무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남을 손가락질하지만 자기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뺀질거리는 놈을 보면 저놈은 나쁜 놈이 일 안 하는 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조상이 원숭이부터 내려와 갖고 여기까지 진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해왔는지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현대인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만 년 전쯤에 우리가 토착 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농경사 실면서. 그런데 그 뭐지? 1만 년에 토착을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1만 년 전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토착하기 이전, 유목민 생활을 할 때, 좋아요. 그럴 때, 그때는, 왜 또 자꾸 말이 헷갈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토착 생활하기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수백만 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1만 년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정책 생활을. 근데 1만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우리는 다 굳어져 있는 거야, 머리가.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숲속을 뛰어다니던 때, 그때부터 우리는 구석기 시대, 그 이전부터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할 때부터 형성된 뇌가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도 그 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갖다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되려면 처음부터 보면 어류부터 시작했고 파충류가 이렇게 계속 몸을 바꿔가다가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걸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벼간다 그러는데 그 1만 년 전부터 그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유전자를 머릿속에 받고 있는 그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완벽하게 괴멸시킬 수 있던 핵폭탄 이어서 수소폭탄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쓰면 다 죽는 거야, 인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쥐를 잡아먹고 곤충을 잡아먹고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가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문명만 엄청 발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문명을 갖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가장 인류에 큰 위협이 된 게 뭐냐면 기후 문제예요. 기후 문제. 지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1.5도만 더 넘어가면 바닷가의 해안 도시는 다 싹 다 잠긴대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 알고는 있는데 왜 대책을 못 세우느냐. 대책을 세우려고 다들 모여. 국제사회가 다 모여서 해. 그 탄소를 줄이자. 뭐를 하자. 해.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이익을 갖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그 후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건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일 수가 없지. 근데 기후학자들은 보여줘요. 빙산이 녹고 뭐가 돼서 지금 몰디브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는 어떻게 되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다 얘기를 해준다고. 다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당장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탈 때 그런 것들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걸어 다닌다,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런 걸 안 한다고. 왜냐? 자기 앞에 있는 이익을 다 포기를 안 하니까. 목전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 거인지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후대 지구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본능에 의해서 눌려지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한 건 못 참어. 그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거예요.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 멀리는 바로 오지. 그건 나중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안을 내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어. 뭘 하냐면은 탄소를 줄이자. 뭐 석유를 쓰지 말자. 이렇게 표피적인 것들만 얘기를 한다고. 왜 인간이 이렇게 큰 문제들을 발생시켰는지,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뭔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무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나 어느 선생이나 누구도 얘기 안 한다고. 왜? 자신도 모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왜 모르냐면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을. 수행을 해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지금 끌려다니고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자, 1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2부는 수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요. 네. 3시까지 쉴게요.